지난 1947년 시행된 일본의 헌법에는 국가 간의 교전권의 포기, 어떤 전력이라도 갖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것은 독립국가의 의무이다 하는 주장과 자위대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짓밟는 존재다라는 대립되는 주장 속에서 일본은 국력 증강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점차 전자를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펠라그라로 불리는 질병은 19세기 초 매년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감염되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초기 증상은 피부가 딱딱해지고 신경쇠약, 환각을 보이다가 마침내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입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한 데다 환자는 심한 고통과 정신적 혼란을 보여 펠라그라에 감염된 사람들은 격리되고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샀습니다. 펠라그라 발병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고아원, 교도소 및 보호시설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장소의 전형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의사들은 청결하지 못한 환경이 펠라그라의 원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펠라그라의 원인을 찾는데 적극적이었던 골드버거 박사는 세균이 펠라그라의 원인이라는 당시 의사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골드버거 박사는 펠라그라 환자들이 먹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병원 직원들은 야채, 달걀, 신선한 고기와 우유를 먹는데 반해 환자들은 소량의 육류와 옥수수 요리와 당미를 섭취했던 것이다. 골드버거 박사는 펠라그라 환자가 많은 한 고아원을 상대로 실험을 해 몇 주 만에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했다. 그러나 펠라그라의 원인이 세균이 아니라 영양 부족 식단이라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참가하면 사면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죄수를 대상으로 펠라그라를 감염시키는 시험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학계는 20년 넘게 골드버거 박사의 연구 성과를 무시했다. 역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고 박사의 연구 방법에 문제는 없었을까? 결정권을 가진 높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발상을 전혀 믿지 않고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이 불가피하게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 니아신이라고 하는 비타민 B의 결핍이 펠라그라의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져 골드버거 박사의 명예는 마침내 회복되었습니다. 제멜바이스 박사와 산옥열 이야기도 편견의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1987년 어느 날 제멜바이스 박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한 수많은 산모들이 산후 며칠 뒤 산옥열로 인해 사망해 버린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점은 의사들과 의과대학생들이 분만하는 제1병동에서의 산모 사망률이 30%에 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산사들이 분만을 돕는 제2병동에서의 사망률은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병동에서의 사망률 차이를 보면 산모들이 산옥열로 사망하는 이유는 의사들 패턴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세균이 질병을 야기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옥열로 사망한 산모의 부검을 실시하던 중 제멜바이스 박사의 한 동료가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이 베인 상처는 즉시 감염되어 부검하던 시체와 같은 사인인 산옥열로 결국 사망해버렸습니다. 제멜바이스 박사는 이 동료의 사망 원인을 통해 의사들이 부검실에서 바로 분반실로 이동하다 보니 부검실에서의 죽음의 물질이 분반실의 산모에게 산옥열을 감염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멜바이스 박사는 곧바로 모든 의사들에게 분만을 하거나 임산부를 진찰하기 전에 반드시 염소 소독수로 손을 씻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의무적인 손 씻기 실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망률이 2%로 급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의 청결에 관한 제멜바이스 박사의 발상은 너무나 진보적인 것이라서 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의사들이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이 인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당시 제멜바이스 박사는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조롱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병원에서 해고되었습니다.